안녕하세요, 이승민입니다. 오늘은 제 친한 학원 원장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분의 고민은 뭐였냐면 학원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전단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음 카페 같은 데다가 글을 올리기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배너 같은 것도 만드셔야 되고, 학원 내부에도 뭐 여러 가지 유인물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글쓰기 재주가 없다 보니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뭐 되게 글은 잘 쓰시는 분인데 구매하고 싶고 자기한테 등록하고 싶게 만드는 정말 좀 효과를 확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문구를 쓰시고 싶다는 거예요. 뭐 그런 팁이 없는지 제가 이제 제 책에다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비결이라고 해서 뭐 핵심을 말씀드리긴 했어요. 남들이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소비자로서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문구들이 있으면 그 문구의 소재만 좀 바꿔서 활용해 봐라 라는 말을 썼는데, 혹시 뭐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좀 알 수 없느냐 라고 하셔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좀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 책은 이 책이거든요. 바잉 트렌스라고, 조 비테일이라고, 대표적인 책으로는 제가 예전에 제일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꽂히는 글쓰기라고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세요. 여기에 제일 그 하단부에 가장 강력한 설득 5가지 이 원칙에 대해서 적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봐도 야, 이건 진짜 강력하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격려하고 실패를 정당화하고 공포를 잠재우고 의심에 동조하고 적에게 돌을 던지도록 돕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가지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꿈을 격려한다. 두 번째, 실패를 정당화한다. 세 번째, 두려움을 줄인다. 네 번째, 의심에 동조한다. 5번째, 적에게 돌을 던지도록 돕는다. 흔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꿈을 격려하는 말은 저도 생각해보면 좀 혹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직장을 다니면서도 월급만큼의 부업을 충분히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싶으신가요? 이러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하면 당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면 요새 왜 책 쓰기 강의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책을 써서 충분히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작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이제 마음을 연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실패를 정당화하는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책을 많이 읽으면 성공한다고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리고 책을 읽어봤더니 어땠던가요? 변화가 없었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책을 읽고 난 뒤에 어떠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너 잘못했던 거 네 잘못 아니야 라는 말이, 사람들은 귀가 열린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에. 생각해보면 그런 메시지를 잘 구사하시는 분들이 마케팅 문구를 되게 잘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려움을 줄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 사람의 두려움의 포인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을 하면서 지금 어떤 소송 절차가 들어와서 되게 두려우신가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난 두려움 안 느끼셔도 되는 문제니까 요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구체적인 두려움을 없애는 방안을 던져주면, 거기에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고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아주 호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심에 동조하는 일에 대해서 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의심할 만한 것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보태주는 거예요. 여기는 재밌게도 사이비 종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신 아마 집에 가면은 너 사이비에 빠졌다고 이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거야. 응? 너도 내가 정말 사이비에 빠진 거 아닌가? 내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품게 될 그런 의심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주면 그게 굉장히 큰 힘을 이제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호감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에게 돌을 던지도록 돕는 일에 대해 라고 써놨는데, 이건 약간 번역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 공통의 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갈등의 순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갈등이라고 하는 건 좋지 않잖아요. 서로 싸우고 이런 것. 근데 거기에도 순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된 외부의 적이 있을 경우에 내부적으로는 아주 결속력이 강해진다는 거죠. 가끔씩 왜 정치적으로 반미, 반일, 반중 뭐 이런 이슈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을 때 걔네들을 막 욕하면서 우리가 단합되는 걸 느끼기도 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올림픽 같은 때만 되면 국민이 하나가 되잖아요. 다 똑같은 한 팀을 응원하니. 형제들도 보면요, 형하고 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도 동생이 어디서 맞고 오면은 둘이 우애가 갑자기 확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시지에서도 그 사람을 되게 힘들게 만들고 그 사람이 피하고 싶은 그 상대에 대해서 똑같이 나도 그런 사람 싫다는 식으로 동질감 느끼게 해주면 호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 5가지 사항을 한번 따로 적어 놓으셨다가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건 되게 쉽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학원이라고 했으면 제가 그 원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특목고 보낼 수 있습니다. 중이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때까지 막 온갖 과외 이런 거 다 시켰는데 효과가 없었나요? 그런데 그것은 어머님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지면 뭐 귀가 열리시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는데요. 내 거를 알리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대방의 욕구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글을 전개해 나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메시지가, 내가 쓰는 글이 그 상대방의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쓰면 그 사람은 그 글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카피를 어떻게 쓸지, 그리고 홍보 문구를 어떻게 쓸지, 그리고 홈페이지에 멋있는 카피를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시는데 오늘은 어찌 보면 제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더 효율을 내시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